자, 오늘의 칼럼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자, 지금 아시아투데이의 논설 실장으로 계시는 김인석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칼럼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두 가지 기사를 갖고 오셨는데요. 김인석 실장님이 직접 쓰신 칼럼입니다. 기업 가족 모험 넘치는 시장 경제가 바로 역동 경제다. 그 다음에 국회 리더는 없고 팔로워들만 있다 하는 조동철 KDI 원장 관련된 인터뷰, 이 두 가지 기사를 권해 오셨습니다. 예. 자, 먼저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이 내용에 역동경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 최상목 그 기재부 후보자가 한 말이더라고요. 기사들 앞에서 이제 역동경제를 펼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최상목 후보자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니고 2022년도에 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개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나온 말이더라고요. 민간 중심 역동 경제. 근데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계실 것 같아서 역동 경제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니까 역동 경제란 게 네. 새로운 시도들이 넘쳐나서 정체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상품, 새로운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제공되는 그런 경제를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핀테크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는 어떤 통장 들고 어디 지점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금융 부분에 뭐 역동 경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역동 경제 인지가 좀 의심스러운 게 아니 타다 있지 않습니까? 타다는 전 세계에서 다 그러니까 우버 있잖아요. 우버 같은 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버는 발도 못 붙이는데 그나마 비슷한 거 타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 민주당이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타다 금지법 있었죠. 로톡 갖고 지금 난리 치는데 역시 로톡도 지금 8년 걸렸더라고요. 8년.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기사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똑같은 짓을 되풀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타다 갖고 저 생각이 든 건데 지금 타다 그때 막았던 이유가 뭐 택시 기사들이 전부 다 뭐 사라지고 뭐 이런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타다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시장의 어떤 공급과 수요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또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그 배달 서비스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옮겨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시장이란 게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으면 가격으로 신호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별로 없으면 가격이 높아지죠. 물가가 오른다는 게 그게 이제 높아지면 이제 더 공급하고자 하게 되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이제 서서히 맞춰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난리를 치고 조금만 많아지면 또 난리를 치고 그런 약간 너무 좀 조급하달까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런데 이미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봤더니 부동산과 관련돼서 직방금지법 이를테면 왜 우리가 직방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해서 이 부동산 거래를 훨씬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 있게. 예를 들면 뭐 저는 직접 가는 것보다 오히려 예컨대 어떤 그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 드론 같은 걸 띄워서 위치를 아주 높은 데서 보여주고 위치를 그렇게 해주면 어때요? 사실은 직접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위치라든가 이게 접근성이 어떻게 되고 도로랑 그걸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집을 직접 안 가도 드론도 되고요. 또 생각해 봤더니 요즘은 3D처럼 직접 들어가서 자기 안 가더라도 이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 방이 이렇구나. 버추얼 리얼리티죠. 그렇죠.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해볼 기회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러나 그런 게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제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발달하면 그게 쉽고 경쟁이 많이 돼서 또 저렴해지고 부동산 소개료 기득권들 그러면
그걸 못 참으면 네. 다른 분야에서도 예.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표를 그러니까 그렇게 총선 앞두고 예, 그렇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예. 그런 공인중개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그렇죠. 직방 없애줄게요 예, 예, 하는 예. 그런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직접 없앤다기보다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음흠. 그런 걸 이제 통제하고 좀 이렇게 규제할 권한을 줘버리면 그건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표를 보고 네. 지금 총선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혁신 경제를 망치는 거죠. 한마디로. 역동 경제가 아니라 그 부동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예, 정체된 예, 부동 경제란 말 재밌게 예, 생각도 못하게 하고 예, 움직이지도 예, 못하게 예, 묶어놓는 거.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 프랑스가 네. 우리가 천재들이 많았어요. 네. 뛰어난 화학자 뭐 네, 네, 네. 등등 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뭐 전기기관 이런 쪽에도 네. 훨씬 영국보다 먼저 그런 오.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도 규제도 많고 이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된 게 네. 결국은 뭐냐면 네.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딴 데 가는 겁니다. 그 나라 프랑스에 있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고 또 마침 영국에서는 또 뛰어난 발명가가 있으면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가진 기업가가 어허. 계속 그 사람이 개발하도록 네.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장래에 어떤 큰 브레이크 스루라 그럴까 큰 일을 해낼 거라는 기대가 이렇게 보이니까 네네. 약간은 불확실하지만 네. 돈을 그만큼 집어넣으면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먼저 치고 나갈 수 그렇죠. 있었다. 그렇죠. 프랑스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제도도 필요하고 그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으로 붐을 예, 일으킬 수 그렇죠. 있는 사회 분위기도 중요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역동 경제는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규제도 좀 없애줘야 되고. 그럼요. 뭐 정부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 실은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이 천시를 받거나 네. 예를 들면 뭐 국회 같은 데 와가지고 말이야 기다려. 네. 그리고 한마디 뭐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 그 바쁜 사람. 네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속에서는 그렇죠. 뭐 누가 폼 잡는 이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사람 입장에 젊은 친구들 그게 멋있어 보이지. 그렇죠. 뭐 기업을 해 새로운 걸 도입해서 굉장히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해주고 나도 돈을 벌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역동경제란 게 음흠. 실은 그런 걸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소득이 높아지는 이 과정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항상 새로운 상품들이 들어왔어요. 타자기 대신에 워드프레스라는 컴퓨터, 네. 그렇죠. 그 데스크탑 같은 게 들어왔고 하다못해 마차 대신 자동차가 그렇죠. 들어오는 마차 대신 자동차 예, 다 예. 새로운 제품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게 들어와서 된 거기 때문에 네. 세탁기만 하더라도 빨래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아, 빨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성의 이거. 노동력을 흡수해서 그럼요. 새로운 어떤 세상이 그럼요. 열렸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그게 단초가 되는 것들이 다 새로운 걸 시도해서 할 수 있게 해줄 때 가능했거든요. 네. 그게. 예, 그래서 예컨대 마차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 못하게 하거나 얼마 이상 속도 못 내게 하거나 별 짓을 다 했는데 실제 보면 역사를.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깨어난 나라들이 예.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빨리 혁신된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못하게 한 나라들이 네. 앞서갔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칼럼 쓰시면서 어쨌든 최상목 후보자의 말 때문에 쓰기 시작해갖고 쭉 그 칼럼을 완성을 하셨는데 예. 최상목 후보자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자, 일단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말을 안 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네. 그러니까 바로 조동철 KDI 원장이 했던 이야기 네. 국회라든가 네.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이 왜 혁신에 방해가 되는지 네. 소신 있게 얘기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알아듣게. 네. 예, 그게 그렇지 않으면 직방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난 뒤야 다음에 혁신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관료들은 보통 관료 출신들은
세게 이야기하는 게 습관화돼 있잖아요.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뭘 하라는 걸 아주 잘 하는데 특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부총리 자리에 가셔서는 기대하기는 그런 것들의 문제를 이제 소신껏 좀 얘기를 하고 그래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게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진짜 미국의 그 재무장관은 목소리 높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딱 한마디 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반향을 일으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그 예를 들어서 직방 그런 거 있으면 국회에 나가서 저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만드는 게 바로 경제를 망치고 우리가 저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걸 막는 거란 걸 모르십니까? 제발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당신이 한 번 더 이런 사람들한테 저 달콤한 거 줘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표 얻어가지고 그러지 그게 바로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나라 경제를.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그런 걸 요구하더라도 오히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르지 않을 건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정부 일기 경제 그 부처장들의 아쉬움일 거예요. 추경호 부총리 물론 뭐 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경제 정책을 설득을 하고 국민들한테 또 어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엄청나게 자기가 아는 것들과 그게 거의 믿음 수준으로 당신이 논리 수준을 넘어서 논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걸 넘어서 믿음 수준으로 체화돼야 되고 그게 육화되는 그렇죠. 체화돼서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신이라고 불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애매한 투로 말하지 말고 확실한 말로 간단하고도 짧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이런 게 되지 뭐 이런 점도 있지만 또 저런 점도 있고 뭐 애매하게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경제는 사실은 기대감이잖아요. 선행된다고 보고. 근데 정부가 경제부처가 어떠한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게끔 하면 또 기대감을 갖게 하면 그만큼 경제 지표가 바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왜 이름 붙이는 것도 누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노란봉투법 그러면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걸 파업조장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파업조장법.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면 기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나겠습니까? 덜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 경제가 자꾸 망가집니다. 좀 멀리 보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또 국회의원 중에 윤창현 의원 난 너무 좀 아쉬운 게 자신의 경제 눕기로 갔으면 사실은 윤창현 의원이 해야 될 몫이 바로 실장님 말씀처럼 그거 불법 조장법입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그 사람이 경제학자 출신이거든요. 그 하비에르 밀레이가. 근데 그 사람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는 해서 톱 들고 나와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사람들이 꾸준하게 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 말대로 옛날이 다 안 됐으니까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설득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좀 광대같이 구는 것조차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반향을 넣는데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정치 쪽에 나선 분들이 좀 더 그래 해주기를 심지어 관료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 관료들이 조금 그런 용기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시장님이 또 한 가지 칼럼 좀 갖고 오셨어요. 리더는 없고 팔로워만 있다. 조동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칼럼을 굳이 갖고 오신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걸 쓰면서 역동경제라든가 이걸 쓰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칸이 좀 좁아서 다는 쓰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다음 날 보니까
그 조동철 원장의 그 인터뷰가 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 중에서도 또, 상당히 그 평소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새로운 막 과학 기술만 해야 뭐가 될 것 같지만 잘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한 것 가운데 피터팬 신드롬 같은 거. 그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잘 되는 중소기업도 그 잘 되면 더 키워서 대기업이 되고자 해야 되는데 숫자 얼마 이상 되면 뭐 온갖 규제와 보조금 다 떨어지고 규제가 막 해서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이 뭐냐면 애 나이는 저 성인이 다 됐는데 애처럼 구는 거. 그리고 저 독립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엄마 젖 찾는 거. 그런 거죠. 그게 근데 아니 그것만 떼도 우리나라에 새로운 저 대기업이 자꾸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분야에서. 근데 그게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막 그 규모가 드러나면 거기서 끝나. 중견기업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중견기업 가면 또 뭐 이런 규제가 있고 저런 규제가 있고. 또 중견기업들 중견기업을 가면 이제 대기업, 이렇게 더 늘리다가는 대기업이 돼. 근데 늘리지 않아야 지원도 받고 규제도 안 받는다라는 게 역설적으로는 늘린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늘려야만 하는 어떤 그런 그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체돼 있다. 이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만 잘 정리해서 왜 그런지를 말하고 하면 벌써 어느 정도 그 혁신적인 그 혁신이란 게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서 좀 더 커야 되는 부분이 커질 때 다이나믹해지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러려면 이거예요. 저기 배고픈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배 아픈 거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남이 잘 사면 안 돼. 무조건 그게 대기업이 되면 안 돼. 그냥 삼성 그럼 무조건 미워.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심지어 이웃 나라조차도 경제적으로는 그 나라가 잘못되면 경제가 시원찮으면 우리로부터 수입해가는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잘 만들어서 우리한테 양질이 좋은 걸 못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손해예요. 그래 이웃이 잘 돼야 경제학적으로 살피면 이웃이 잘 돼야 자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학식도 풍부하고 뭔가 많이 노력해서 아는 게 많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기가 얻는 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 경제적 거래도 교류도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저 사회 안에서 누군가 옆에 사람이 아주 잘하면 그 덕분에 그 사람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돼서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생기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저 배 아프다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장단 맞춰서 저기 그 사람 배 아픈 사람의 팔로우가 정치인이 돼버리면 그런 나라는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 어렵죠. 그렇죠. 이재명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횡재세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뺏는 거. 그렇죠. 남이 잘 사면 안 돼. 그리고 그걸 경제를 그래서 네거티브 섬 혹은 제로 섬 게임으로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내가 손해를 받게 됩니다. 아니거든요. 거래를 하는 거는 둘 다 아니 내가 왜 거래를 해요? 나도 저기 덕 보는 게 있으니까 그걸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만 규제는 무조건 규제해야 되고 이런 게 바뀌어야만 피터팬 신드롬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나 했고 또 이제 상당히 아픈 이야기지만 윤 정부가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개혁 그러면서 방향은 맞다. 그런데 비해서 좀 뭘까?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너무 실천이 느리다. 실천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건 많은데 뭘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별로 없다. 그걸 갖다가 아주 완곡하지만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직선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실장님. 원래 그 KDI 원장은 국책 연구기관이라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잘 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저 기재부나 이런 데서 싫어하니까. 기재부 돈을 받는데 그 돈으로 사실 하는 건데 연구를 예산 예산 받아서 거기서 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그냥 귀에 대고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필요도 있죠. 아니요, 저는 공감돼요. 3대 개혁 했는데 사실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잘 지적을 했어요. 네. 그거를 예를 들어 아까 밀레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네. 거기 페로니즘이 창궐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대 야당 때문에. 네. 그러나 거대 야당이 그렇든 말든 끊임없는 설득을 하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문제가 되는지 끊임없이 저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소명의식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정도로 네. 이게 뭔가 필요한데 그 정도로는 잘 못한 거죠. 그까지는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기사 사실 제목 때문에 들어갔어요.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야. 예. 리더는 없고 팔로워들만 득식을 된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사실 국회 얘기더라고요. 국회에서 말이야, 전부 다 그냥 추수주의. 추수주의 따라가서 대중영합주의 내지 대중추수주의. 그렇지. 이끌다. 아니, 대중들이 사실 싫어하더라도 설득을 해가면서, 왜냐하면 그게 대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중들이 구조가 잘못돼서 예컨대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고속철이나 뭐가 들어오면 그 편리해지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죠. 그러나 나라 전체로 볼 때 진짜 필요한 게 아닌 그런 것들을 거기 갖다 놔버리면 다른 지역에 급한 걸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자기도 당선되기 위해서 혹은 그 지역 주민이 뭘 원한다고 해갖고 막 그냥 자기 정치력을 이용해갖고 막 하는 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아닐 때는 그걸 말하자면 제어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있죠.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이때까지 건전재정을 지켜온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뛰어넘는 특별법을 막 함부로 만들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선거 때마다 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마침 요렇게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은 재정을 가져가지고 누렸던 이익을 국민이 얻었던 혜택을 다 없애버리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거는 지켜줘야지. 그리고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당장 총선에 있어 이게 만약에 그런 게 다 망가지고 나면 여당이 다시 또 다수당이 돼본들 그런 게 다 무너지면 무슨 평소에 얘기하던 것들이 뭐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두 칼럼 다 굉장히 필요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 정말 시사가 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져요. 시장님께서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역동경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그게 비록 자기한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주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오는 여러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 시장이란 게 인간이 여러 혜택을 받아온 거는 새로운 아까 세탁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야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옴으로써 인류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크게 보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가적 모험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좀 이 사회 제도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업가가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주다. 분위기. 그걸 해줘야 그게 된다. 역동경제다. 자, 오늘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